안녕하세요. 이연의 건물종합관리의 이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동주택의 신축 하자보증금이 사라지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축 하자보증금은 제가 요 전에 하자보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자보증금은 이래, 하자보수 보증금은 뭐 요 정도야 라고 이제 간단하게 안내 영상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동짜리 아파트에 3억이 들어가 있는데 3억의 하자 보증금이 그냥 찾고 나서 1년도 안 돼서 그냥 사라져요. 입주자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본 건 그냥 우리 집에 도배 몇 장, 단열 몇 개 정도밖에 얻은 게 없어요. 근데 왜 하자 보증금이 이렇게 사라졌지?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신축 하자 보증금이 왜 사라지고, 그리고 왜 AS나 이런 부분들이 부실한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안내를 드리려고 해요. 자, 저희가 그냥 제 얘기로 할게요. 음, 빌라나 아파트 등의 이 신축 건물을 분양받아서 들어가게 되면 대부분 처음에 하자보수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이제 불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도 실제로 타일이 좀 터지고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야 뭐 어차피 왜 하자가 일어나는지 아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는데 제 와이프는 받는 거죠. 제 와이프는 저랑 틀리니까. 하지만 그러니까 제 와이프도 그나마 제가 있으니까 좀 든든하잖아요. 제가 또 이제 하자보수나 관리 쪽의 전문가니까 또 이제 뭐 매경이나 이런 건대에서 교육도 하고 하니까 저를 좀 많이 믿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불안한 거죠. 그래서 오빠 이거 뭐 소송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저 업체한테 빨리 맡겨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단연코 소송도 하지 말고 저 업체한테 맡기지도 마라 라고 저는 단연코 자르거든요. 제가 왜 어떤 업체를 자르는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업체지만 업체면서 그런 어떤 뭐 그 관련된 진단기관에 있으신 분들이나 이 주택 관리하시는 분들에게 교육을 하는 또 사람의 입장이지만도 불구하고 저도 여러분들과 같은 이제 아파트나 빌라에서 신축을 사서 거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대부분 이제 업체들이 나와서 본인들 이제 그 막 소개를 합니다. 저도 이제 똑같이 하자보수를 한창 때 이제 반상회를 하고 다니면 뭐 한 1000세대다 그러면 한 3, 400명이 모여 있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거기다가 이제 노래방 마이크죠. 네, 지하 주차장에 뭐 노래방 마이크를 갖다 놓고 그걸 틀어서 막 얘기합니다. 저희 회사는 이렇고요. 저희는 뭐 이런 게 전문이고, 저는 뭐 이런 게 전문가의 사람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회사에 소속돼 있을 때도 엔지니어링 쪽에 있을 때도 어떤 회사 소개는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결국은 회사는 나중에 계약 이행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계약 이행에 관한 부분. 그 말은 뭐예요? AS나 문제가 생겼을 때 처리가 안 되면 니네가 법적으로 어떻게 책임을 져야 돼? 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러면 계약이라는 건 뭐예요? 계약만 했다고 오늘부터 뭔가를 하지 않잖아요. 계약이라는 거는 내가 공사한 부분이나 내가 한 부분에 대한 어떤 보증기간을 얘기하는 거죠. 또 다른. 그래서 저는 대부분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면, 제가 여러분들의 하자가 어떤 겁니까? 일단 제가 먼저 그 입주자분들의 하자를 명확하게 알아야 제가 그걸 보수도 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인터넷만 찾아봐도 누수가 났을 때는 뭐 저기다가 뭐 주사기 넣어서 인젝션 해도 돼요. 저기는 그냥 그냥 단순하게 그냥 우레탄 바르면 돼요. 저기는 뭐 그냥 뭐 하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DIY 관련된 다양한 인테리어 공법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요즘에 유튜브에. 근데 문제는 하는 건 누구나 다 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뭐 한평생 교육으로만 사셨던 분들도 집 한 채 지실 수 있습니다. 왜 직접 지세요? 짓고 있는 사람한테 맡기시면 되는 거고, 내가 배워서 복수든 도장이든 배워서 내가 해도 상관은 없는 거죠. 근데요, 하자는 틀리다는 거죠.
인테리어든 뭐든 하는 거는 어떻게든 하면 돼요. 도면 잘 나오고 도면대로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물론 그걸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못 하시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배울 열정이 있으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하자는 틀립니다. 왜냐면 하자는 우리가 흔하게 열화상 카메라로 갖다 대고 누수를 찾는다고 해도 실제로 열화상 카메라를 100% 의지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거는 열화상 카메라를 사용하는 당사자인 나의 전문성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전문성과 열화상 카메라의 어떤 그런 모습을 합쳐져서 최대 120%의 어떤 여기는 이 하자가 맞네, 이 누수가 맞네라고 우리가 봐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창틀에서 창틀 윗부분에서 물이 샌다 그래서 우리 집 창틀에서 물이 새네 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라는 거죠. 뭐 예로 설명을 드릴까요? 일반적으로 집은 다 이렇게 그 쌓기 형식으로 돼 있어요. 벽돌 쌓기 형식으로 돼 있죠. 모든 집들은 2층, 3층, 4층, 5층. 자, 근데 우리 집의 거실 샤시 창에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창틀에서 물이 새나? 그쵸? 창틀에서 물이 새나로 끝나면 이제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창틀에서 물이 셀 수도 있고 윗집 주방 싱크대 라인에서 물이 흐를 수도 있고 윗집의 거실의 보일러관에서 셀 수도 있고 또는 그 윗집의 외벽인 거실창 쪽에서 거실 아래창 쪽에서 먹는 벽을 타고 내려오는 걸 수도 있고 다양한 부분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에 많이 집중을 두고 그런 하자들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다른 업체들 보면 키스콘을 많이 얘기해요. 제가 여기도 지금 적어놨는데 하자보수 업체들이 얼마나 불품이 없으면 자꾸 우리 회사에는 키스콘에 등록돼 있어요 라고 해요. 시설물 유지 보수 업체 이 법인으로 3억 이상의 시설물 유지 업체 치고 키스콘에 등록 안 된 업체가 누가 있을까요? 하다못해 우리가 이제 이런 거예요. 공인중개사 사무소 갔는데 공인중개사라고 들어갔는데 자격증이 있어 없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랑 똑같거든요. 공인중개사를 개업했으면 당연히 자격증이 있겠죠. 왜? 우리나라 법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 공인중개사를 오픈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영업사원들 보면 맨 키스콘만 얘기합니다. 우리는 키스콘은 이렇고요. 우리는 어떻고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전국에 하자보증금을 청구한다는 하자보수 영업사원들은 90%가 브로커예요. 뭐 이 얘기를 듣고 불만이 있는 분들은 저희 회사를 상대로 뭐 저를 상대로 얘기를 하시면 돼요. 자, 제가 왜 브로커인지 정확히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관련된 전문가가 아니다. 두 번째, 그 회사에 소속되지 않았다. 여기서 말하는 소속은 명함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최소한의 4대 보험을 받고 최소한의 1년 이상 구직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관련된 업을 배운 경험이 없어요. 하다못해 저희 같은 매일경제 부동산 아카데미의 부동산 종합관리 과정, 이런 어떤 자격증도 없는 이런 전문가 과정이라도 배워서 나가야 되는데 대부분 제가 아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죠.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제가 만나봤던 분들은 대부분 하자보증금은 건축비의 3%고요. 연차적 소멸성인데 2년, 3년, 5년, 10년으로 10년간 예치가 돼 있고요. 2년 안에, 3년 안에 안 찾으면 55%가 건물주한테 돌아갑니다.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죠. 이거는 뭐 지금 당장 3살짜리 애들, 요즘 애들 똑똑하잖아요. 제 딸도 3살인데 말귀 다 알아듣거든요. 3살짜리 애들도 이런 거는 시키면 똑같이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똑같은 얘기면 브로커들이 갖고 나와서 하는 얘기가 자기 회사는 키스콘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라고만 얘기해요. 자, 그러면 키스콘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진단기관, 기술사나 건축사들은 키스콘에 등록된 업체들보다 능력이 없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키스콘에 등록되어 있는 키스콘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들이 일반적인 기술사나 기술사협회나 이런 사람들보다 능력이 더 많아서 키스콘에 등록을 할까요? 아니라는 거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일반적으로 키스콘에 등록이 돼 있다는 건 자기네가 건설업 쪽이나 건축업 쪽에서 많은 일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많은 일을 한다. 근데 그거 아세요? 제가 여기도 써놨지만 키스콘에 등록되고 1년에 뭐 500억에서 1000억, 800억 하는 업체가 빌라 한 동에 있는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하자보증금 청구 이 사업 분야를 하지 않습니다. 자,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면은 우리가 층 건설사 중에서 뭐 현대건설이라고 할게요. 예를 들어서예요. 예를 들어서 현대건설이 아파트 분양하고 큰 집을 짓고 인테리어 크게 하는데 몇십억, 몇천억, 몇백억짜리를 하는데 빌라 한 동에 하자보증금 1000만원짜리를 청구해서 500만원, 800만원짜리 옥상방수 사업을 하려고 사업부를 만들었다는 얘기거든요. 이해가세요? 절대 그럴 일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키스콘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들 치고 저는 전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중에 하는 업체가 있긴 있겠죠. 제가 십몇 년 동안 하는 경우로는 단 한 군데 업체도 보지 못했습니다. 다 면허를 대여해서 쓰는 거예요. 면허를 대여해서 씁니다. 왜? 이런 좀 키스콘에 등록돼 있고 매출이 좀 큰 업체들한테 야, 우리가 니네 이름만 좀 갖다 쓸게. 니네 사업 분야 조직도에 하나만 넣어줘. 여기서 발생하는 거에 10%를 우리가 니네가 줄게. 얘네들은 그냥 네이밍만 갖다 쓰는 거예요. 브랜드만. 그래서 그 키스콘을 팔아먹는 거죠. 아, 우리가 지금 키스콘에 등록돼 있고 1년에 매출은 몇백억이고 근데 이 매출 규모가 실질적으로 몇백억이면 저 같은 사람이 10명은 있어야 돼요. 1년에 100동을 하는, 예를 들어 제가 최저로 100빌라라고 한다면, 제가 1년에 100동의 하자보수를 한다고 한다면, 하자진단, 하자보수 청구, 하자공사를 한다고 한다면, 한 동에 빌라, 제 최저가로, 빌라 한 동에 1000만원이 있어서 우리가 1000만원을 공사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야, 1000만원짜리 공사를 하는데, 100동이면은, 10동이면은 1억이고, 100동이면은 10억이죠. 그쵸? 제가 1년에 100동을 해서 10억의 매출을 올린다면 저 같은 사람들이 몇 명이 있어야 됩니까? 저 한 사람도 10억인데 몇백억이라고 한다면 수십 명이 있어야 돼요. 근데 건설업이나 이런 데 다니셨던 분들은 알지만 절대 그런 일이 없다는 거 아시죠? 굉장히 특이한 전문가 몇 사람이 그렇게 시장에서 그렇게 사는 거지 실제로 나머지는 그러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입주자분들은 앞으로 하자보수 업체들이 와서 업체 설명을 할 때 기본적으로 너무 과한 업체는 제가 봤을 때는 면대 업체의 가능성이 크다라는 걸 물음표, 마침표를 찍으시지 마시고 물음표를 찍으세요. 물음표를. 그래? 니네 업체가 그래? 우리 건물이 하자보증금이 1000만원 이상 예치되어 있는 건물이면 그리고 1000만원 이상을 받을 수 있고 그 1000만원 이상으로 어떤 1000만원 정도의 공사를 한다면 적은 규모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1000만원 정도의 어떤 매출이 일어나는 건물에서 뭔가를 하려면 최소한 우리가 선정한 그 계약된 업체의 본사라도 한번 가서 확인해 봐야죠. 그 누가 하냐고요? 관리단이 해야죠. 입주자 대표가 해야죠. 입주자 대표들 뭐 하십니까? 그런 일 하시라고 있는 거죠. 아니면 업체한테 그거를 맡기셔야죠. 진짜 그 회사가 있는지, 없는지, 사업부가 있는지.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큰 대형 개발업체나 건설업체나 건축업체, 어떤 큰 그 지자체 일을 하고 공사하는 업체들은 이런 하자보증금에서 발생하는 걸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보증금을 찾는 순간부터 그 이후에 또 다른 제2의 분쟁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키스콘만을 의지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몇백억 정도 하는 업체가 이 1000만원짜리, 1억짜리, 3억짜리 이런 공사 안 합니다. 만약에 그걸 하는 업체고 몇백억짜리 하는 업체면 솔직히 저희 회사한테 연락을 주셔서 저랑 좀 제휴를 좀 한번 맺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랑 제휴를 맺으시면 저희도 공사의 폭이 커질 때는 저희가 다 할 수 없거든요. 저도 그 부분은 입주자분들도 아시죠? 실제로 AS나 모든 거는 책임은 저희가 다 지고 같이 지지만, 그쵸? 책임은 제가 지더라고. 이현이라는 사람이 진다고. 그리고 제가 가진 법인이 진다고 하지만 실제로 저희도 혼자가 다 못할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진짜 몇백억 하고 이렇게 하자보수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다. 하면은 제가 제휴 맺을게요. 여태까지는 제가 그런 업체를 서울에 있든 부산에 있든 제주도에 있든 뭐 전라도에 있든 뭐 강원도에 있든 그런 뭐 크다고 하는 하자보수 업체 치고 이 하자보수를 가지고 몇백억 하는 매출을 일으키는 키스콘에 등록된 업체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 개인 경험이고 제 개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마침표를 찍지 말고 물음표를 항상 두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 하자보수 업체, 하자보증금을 청구받거나 소송을 할 때는 항상 그 업체의 규모를 볼 때 규모가 말도 안 되는 규모면 한 번 더 의심을 하셔라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계약의 형태에서 유지보수를 받으실 때는 일반적으로 키스콘이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연대업체 입장에서는 서로 우리는 그런 경험이 없는데 라고 만약 입주자가 피해를 보고 해당 업체 측에 하실 때는 그게 본사 주소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본사 사업자로 넘어갔을 때는 거기서는 회피를 할 거고 그 이후에 분쟁으로 인해서 또 몇 년 소송이 갈 수 있습니다. 자, 1000만원짜리 공사해 놓고 AS 200만원짜리 받으려고 몇 년 동안 소송을 하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제2의 피해가 또 발생하는 거예요. 입주자들은 그거를 규명하느니 그냥 무시해 버리는 거죠. 그리고 입주자 대표를 그냥 욕 한 번 하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시려면 너무 키스콘 하지 마십시오. 자, 키스콘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집에 있는 하자를 어떻게 잘 찾을 수 있는 진단기관인지. 첫째, 기술사, 건축사. 두 번째, 공사. 세 번째, AS. 이 부분을 최소한 저는 연대 보증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기술사분들이나 건축사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뭐하지만 기술사, 건축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법인과 공사업체 연대 보증이 필요하고 법인과 공사업체 대표이사들이 연대 보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기본적으로 1000만원 이상이 들어갈 때 물론 그렇게 연대 보증이 들어가면 입주자와의 공사계약서도 조금 더 타이트해지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입주자도 뭐 서로 확실하게 좋잖아요. 자, 공사 부분에 대해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0. 몇 미리까지는 AS를 봐주고 니네들이 막말로 김장독을 끌다가 찢어진 거는 우리가 안 봐주고 뭔가 이런 타이트하게 상세한 계약 내용만 잘 적어 놓는다면 그 연대 보증이든 3연대 보증이든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거죠. 그쵸?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첫째로 말도 안 되는 키스콘에 등록됐다고 계속 키스콘 팔아먹는 이런 하자보수 업체들 피하시라는 거죠. 그런 업체가 진짜 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보시라는 거죠. 또는 궁금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제가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관련 그 몇백억 하는 매출이 그 업체가 진짜로 하자보수를 하는지 아니면 면허 대여로 이름만 빌려주는지 알아봐 드리면 되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관리든 건물 관리든 청소든 뭐 관리비 부과든 뭐 건물 종합관리 그리고 뭐 하자보증금 청구 소송 이런 뭐 공사 저희한테 안 맡기셔도 상관없고요. 저희 영상을 보고 그냥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자, 저희는 뭐 매일경제 부동산 아카데미에서 현재 2021년 1월 21일 현재까지 지금 부동산 종합관리 교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협약기업이에요. 저희가 유일하게 단독 교육 협약을 맺어서 저희가 전국에 있는 관련 당사자, 종사자들을 교육하고 있는 기관이고 저는 그 교육을 하는 강사입니다. 현재 그리고 저희가 직접 건물 종합관리와 하자보수 관련된 모든 용역 업무를 저희가 직접 수행하고 저희는 저희가 관리하는 건물에서 하자보수가 발생됐을 때 저희가 관리하는 아파트에서 하자보수 옥상방수나 그 외에 공사를 이루어졌을 때는 AS를 최다 5년 동안 저희가 봐드리고 있어요. 이게 저희의 연대보증의 힘입니다. 업체와 업체 간의 기업과 기업 간의 연대보증을 통해서 매출을 상층하고 거기에 대해서 입주자들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가 이게 연대보증의 핵심입니다. 부동산 종합서비스는 다를 거 없습니다. 기업 간의 전문 기업 간의 연계기업 협력사업이 현재 2018년도 이후에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지향하는 부동산 서비스 산업진흥법에 있는 종합서비스입니다. 저희 회사는 그런 서비스를 여러분들한테 좀 잘
제공해 드리고 싶은 거고, 이런 어떤 키스콘만 믿고 뭐 업체들만 믿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선택의 폭을 가지시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나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아래 저희 이메일로 감정을 호소하지 마시고 항상 서론, 본론, 결론, 그리고 내가 원하는 해결책은 이렇다 라고 해서 상세 주소와 연락처 남겨주시면 저희가 메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게 무료고요.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라고 그냥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그냥 그걸로 만족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메일 사용하기가 뭐 하신 분들은 네이버에 가업 또는 이헌을 검색하시면 제 홈페이지, 저희 가업 홈페이지로 넘어오게 돼 있거든요. 서비스 신청란에 뭐 상세한 정보 넣어주시면 저희가 또 문자로 또다시 또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